오늘은 Second Law Efficienc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Law Efficiency라고 하는 거는 Summer Efficiency 또는 이제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COP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로 냉동 사이클 얘기할 때 COP라고 그 에어 컨디셔닝이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의 성능을 얘기합니다. 성능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First Law Efficiency라고 하는 거는 그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그러한 열 효율 또는 뭐 성능 계수 얘기합니다. 리버서블 엔진의 경우에는 그러한 efficiency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얼한 거고, 또는 카르노트라고 얘기하죠. 카르노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르노트 엔진의 경우에는 1-TL over TH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A하고 엔진 B가 있는데 열 효율이 어떠냐 봤더니 둘 다 30%래. 그러면 과연 두 엔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엔진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썸머 이피션시만 갖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컨디션을 봤더니만 A라고 하는 애는 소스의 온도가 600K를 받아가지고 싱크 300K 또 동일한데 600 받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소스에서 1000K 1000K 1000켈빈의 온도가 되는 그러한 그 히트소스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300도 K 300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300K의 싱크로 열을 발산하면서 그때 이제 얻어지는 그 효율 자체가 30%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지 않는다면 단지 이 First Law Efficiency 열 효율만 가지고는 과연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맥시멈한 걸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이 주어진 조건에서 A는 맥시멈하게 낼 수 있는 열 효율이 어떻습니까? 리버서블한 경우 A의 열 효율은 1-TL over TH니까 600 나누기 300 나누기 600, 그러니까 300 over 600인데 그러면 50% 얻을 수 있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지금 1300이니까 최대 70%의 열 효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 정보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알 수,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알 수 있냐면, 자, B의 경우에는 원래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이 70%인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30%밖에 못 내고 있는 거고,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진 조건에서 50%까지 열 효율 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30% 내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A가 더 좋은 거죠, 그죠? This engine, the engine B는 퍼포밍 하는데 푸어하게 퍼포밍 한다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왜냐하면 B가 더 큰 워크 포텐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까지 낼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30%밖에 못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더 훨씬 그 성능이 지금 좋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First Law Efficiency alone is not a realistic measure of performance of engineering devices. engineering device의 성능을 측정할 때에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Second Law Efficiency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Second Law Efficiency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다? The ratio of the actual summer efficiency to the maximum possible summer efficiency다. 그래서 앞선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나누기 이상적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모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Second Law Efficiency는 A가 더 클 거고, 그 Second Law Efficiency가 더 크다라는 걸 가지고선 A가 B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Second law efficiency is a measure of the performance of a device relative to its performance under reversible condition. 그래서 A의 경우에는 0.5, 0.3 over 0.5, 그래서 0.6. 그래서 60%의 Second law
efficiency를 가지고 있다. B의 경우에는 0.3 오버 0.7이니까 0.43, 43%의 second law efficiency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A가 B보다 더 성능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더 좋은 그런 엔진이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버서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세컨드 로 에피션시는 항상 100%다. 당연하겠죠. 뭐 최대 나올 수 있는 것분에 지금 최대 나오고 있으니까 100%가 되는 거겠죠. 자, 세컨드 로 에피션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개념 다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second law analysis of this cycle reveals where the largest reliability occur and where to start improvemen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이 second law analysis, second law를 가지고선 어디서 그러면 irreversibility가 이제 많이 발생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량시켜야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exergy destruction for a closed system 이라고 되어 있어서 exergy destruction이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어떤 과정이 있을 때에 이상적인 과정과 이제 실제 과정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걸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트로피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만큼 성능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 엔트로피가 엔트로피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 때문이다? 바로 irreversibility 때문인 거죠. 그래서 irreversibility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과정, 이 TS 다이어그램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건 델타 S가 0이잖아요. 델타 S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리버서블 하는 거고, 리버서블 하다는 거는 irreversibility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과정에서는 irreversibility가 존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델타 S가 0이 아니죠. S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성능은 그만큼 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rreversibility라는 게 이제 손실이다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이 있을 때 사이클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에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진 다음에, 근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은 이제 얼마만큼 그냥 뭐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했다, 뭐 감소했다 이걸로만 얘기하면, 얘는 어떠한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프로퍼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손실이 됐다라는 걸 얘기할 때에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한치 걸러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했으니까 손실이 늘어서 손실로 많이 에너지가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뭐 요만큼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서지라고 하는 거, 엑서지 디스트럭션 이런 걸 쓰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어떠한 과정이 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파괴가 됐느냐라는 거를 직접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ergy destroyed is proportional to entropy generated. 당연히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가 깨진 거죠. 그래, exergy, available energy, work potential이 깨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exergy라고 하는 거는 x를 쓰고 거기다 destruction의 이제 약자인 dest 이렇게 쓰고, 이거는 뭐에 proportion 한다? 그 entropy generation하고 proportion 하는데, 이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의 온도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텀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엑서지도 에너지니까 킬로줄이 될 거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의 유닛은 킬로줄 per K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도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의 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 시스템으로 들어온 엔트로피, 시스템에서 나간 엔트로피, 시스템 안에서 변화한 그 엔트로피 이렇게 쓸 수 있고, 다 연력학에서 배웠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간 그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델타 S라고 하는 건 델타 Q 오버 T로 벌써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바운더리의 온도하고 Q in, Q out 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디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보면 그 레이트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낫을 달아가지고 킬로줄 퍼 섹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 텀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체 시스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엔트로피의 율과 그 다음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엔트로피의 율의 차이.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하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없다고 하고, 오로지 그 시스템 안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델타 S가 증가하는 거지. 열이 바깥으로 나가면 Q는 마이너스니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크로스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오픈 시스템이었을 경우 매스가 들어오면서 엔트로피도 같이 들어오고 매스가 나가면서 엔트로피가 같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On a unit mass basis for one inlet and one exit steady flow device, 여기는 이제 multiple exit과 multiple inlet이 있는 경우엔 summation을 사용하는데 only single한 inlet과 single한 exit이 있을 때는 단지 summation 없애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m-로 다 나눠준 겁니다. 여기다 m-로 나눠주면 m' 나누고 m' 나누고 그 다음에 m' 나누니까 Q-라고 하는 건 킬로와트예요. 킬로와트, 킬로줄 퍼 섹인데 킬로그램 퍼 세컨으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specific heat, specific heat 이렇게 변한 겁니다. 여기도 specific entropy로 변한 거고. The exergy destruction of cycle is the sum of exergy destruction of the processes that are composed. 뭐 이래 문장이. 그래서 그 사이클의 exergy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과정들의 그 exergy destruction의 합이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사이클에서는 그 히트 트랜스퍼만 있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그 소스하고 싱크 쪽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 엔트로피가 그 엑서지 디스트럭션의 전부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오늘 설명이 좀 그런데 다음 예제를 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Brighton cycle using air as the working fluid has a pressure ratio of 10. 그래서 pressure ratio가 10인 그러한 Brighton cycle이 있다. working fluid는 에어를 사용하고 있고,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 in the cycle is cycles are 295 and 1240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nimum, maximum 간단하게 브라이튼 사이클이 지금 베이직한 사이클이니까 뭐 이렇게 스테이트 3개겠죠. 1, 2, 3, 4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미니멈, 3 맥시멈 하니까 T1이 295, T3가 1240K다. Assuming an isentropic efficiency of 83% for compressor. 그래서 컴프레서의 isentropic efficiency가 0.83이란 얘기가 되겠고, 터빈의 경우에는 isentropic efficiency가 0.87이란 얘기가 되겠죠. Determine the air temperature at turbine exit에서의 air temperature를 구하시오. 그러면 turbine exit이라는 건 어디? 4번. 그죠? 그래서 T4를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트워크 아웃풋을 구하시오. 네트워크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W net이라고 하는 거는 WT 빼기 WC가 되는 거죠. thermal efficiency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also calculate the exergy destruction associated with each of the processes of Brayton cycle의 모든 과정에서의 exergy destruction을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ource의 온도는 1600, 그 다음에 싱크의 온도는 310K일 때에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A, B, C는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고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션, 그래서 우리가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사용하면 됩니다. ES는 T1, P2, P1, K-1 over K. T1이 295라고 했죠. 295 곱하기 프레셔 레이쇼는 10. 여기에는 0.4 로우 템퍼레처니까 해서 구하시면 569.56K. T4S의 경우 T3, P4, P3, K-1 over K 1240. 근데 아이센트로픽한 온도들이 아닌 실제 온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이용하시면은 실제 온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구했고 알고 있고 오로지 미지수, 그지? 그 다음에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있고 이거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구하시면 됩니다. (1.147) 그 다음에 T3 알고 T2 아니까 마찬가지로 CP times T4 minus T1. 네, 이때는 1.005 이용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고 그래서 T4A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Thermal efficiency 구해야 되죠. Exergy destruction 이제 구해볼게요.
결국 T싱크라는 게 결국 그 서라운딩의 온도이기 때문에 얘를 T not이라고 놓을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exergy destruction은 T not times S generation. 자, 1, 2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션 과정이잖아요.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과정? 델타 S가 0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엑서지 디스트럭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엑서지 디스트럭션은 0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엑서지 디스트럭션이라는 건 실제 과정을 보는 거죠. 실제 과정. 그래서 델타 S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실제 과정이니까 그냥 컴프레션 과정인데, 컴프레션 과정에서 그 열전달이 있긴 있지만 열전달이 상당히 적겠죠. 열전달 여기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 주는 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 Q인 Q아웃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아무리 실제 과정에서도 열전달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지금 고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컴프레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질량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엔트로피의 변화량만 좀 고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서 스페시픽하게 Q인과 Qout을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컴프레션 과정에서 열 전달은 상당히 작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오로지 요것만 지금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TDS equation 아시죠? TDS equation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S2-S1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1, 2 과정에서의 CP는 1.005, 그 다음에 T2는 625.8, T1은 295, P2 over P1은 뭡니까? 프레셔 레이쇼잖아. 프레셔 레이쇼죠. 그래서 여기가 10. 그래서 계산하시면 0.095 kJ per kg K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xergy destruction, 그래서 1, 2 과정, 컴프레션 과정 동안에 그 마찰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손실은 바로 29.44 kJ per kg이 된다라는 겁니다. 프로세스 2, 3 과정에서 발생하는 exergy destruction, 2, 3 과정은 constant pressure, heat, addition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Q인이 굉장히 전체적인 그 엔트로피 변화에 영향을 줄 겁니다. exergy destruction 2, 3 과정 마찬가지 식은 T naught times S 2G S generation 2 to 3. 자, 에디션 과정이기 때문에 Q인은 중요하고요. 반면에 물론 Qout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Q인에 비해서 Qout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무시합니다. 그래서 2, 3 과정에서 exergy destruction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매스의 이동에 의한 엔트로피의 변화, 그리고 힛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소실로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그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을 고려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S니까 사실 이것은 스몰 q가 돼야 돼요. 로어 q가 돼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하기 전에 또 S3-S2 TDS 릴레이션 사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CP는 뜨거운 쪽이니까 1.147 쓸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T3가 1240, T2가 625.8, R은 0.287 곱하기 로그 P3하고 P2 어때? 같죠? 같아서 어떻게 돼? 서로 없어지니까 1 되는 거잖아. 로그 1은 얼마? 로그 1은 0. 그래서 뒤에 텀이 없어지죠. 그래서 앞에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T0 310 100이 Q인은 얼마? 앞에서 구했잖아요. Q인 704.5 바운더리 이건 이제 소스의 온도가 돼야 돼요. 소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때도 마찬가지로 팽창할 때 터빈의 Q인, Qout은 썩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없어집니다. 요거 구하려면 TDS 릴레이션 가지고 구하면 되죠. 아,
마지막 프로세스 constant pressure heat rejection 과정. 그래서 exergy destruction 4.1은 마찬가지로 T not T not times S1 minus S4 더하기 Q in T source Q out 힛 리젝션 하는 힛 자체가 힛 에디션보다 훨씬 클 거이기 때문에 P1하고 P4는 같죠? 1 로그 1은 0 그리고 전체 이 사이클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엑서지가 파괴되는지를 알려면 각 과정에서 파괴된 그런 엑서지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일 과정에서는 178.77 정도의 에너지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그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36.4 정도, 1, 2 과정에서 파괴된 거는 29.44, 그 다음에 3 과정에서 파괴된 거는 106.21. 그럼 딱 계산해 보면 어느 과정이 가장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컨덴싱 하는 과정, 컨스턴트 힛 리젝션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파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이클 시스템의 그 성능을 개선하고 싶다고 그러면 뭐 모든 파트,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버스터, 그 다음에 터빈, 컨덴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개선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 가장 시급합니까? 이쪽이죠, 그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에너지가 파괴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더해주면 350.82 kJ/kg이에요. 그래서 본 사이클이 한 사이클을 구동하면서 파괴되는 에너지는 그 워킹 플루이드 에어 1kg당 350kJ이라는 에너지가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파괴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엑서지 익스펜디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엑서지가 파괴된 거에다가 엑서지가 리커버드 된 거다. 그럼 엑서지가 리커버드 된 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사이클에서 얻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일을 그 다음에 엑서지 디스트로이드 그러면 엑서지 익스펜디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아이디얼 워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엑서지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건 손실, 일리버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얻은 일에다가 손실된 거를 더하면 그게 아이디얼하게 완전한 그 이상적인 과정, 이상적인 사이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엑서지 디스트럭션, 일리버서빌리티 때문에 파괴되는 손실되는 에너지 양은 350.82kJ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앞에서 구한 223.55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고 이만큼 파괴됐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다? 이상적인 일이 되는 거지. 이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4.3이야. 원래 손실이 없다 그러면 574.37 이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574.37의 1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50.82는 손실, irreversibility 때문에 나갔고 우리가 실제 얻은 일은 223.55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second law efficiency를 구해 보려면 second law efficiency는 어떻게 구한다? 원래 정석대로 하면 실제 열효율 32%대 그 다음에 리버서블한 이상적인 열효율 카르노 열효율은 1-TL/TH 구하니까 주어진 싱크의 온도 TL 그 다음에 힛 소스의 온도 1600 해서 구하면 실제 이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열효율은 80.6%가 됩니다. 86%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열효율은 0.3이 되니까 요거를 두 개의 비율을 구하면 세컨드 로우 이피션시는 약 한 39%가 난단 말이지. 자,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트 액츄럴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는 뭐다? 네트워크인데 아이디얼하게 리버서블하게 얻을 수 있는 일 그거의 비율 자체도 똑같이 열효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제2 그 열효율이라고 하는 세컨드 로우 이피션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3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컨드 로우 이피션시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셨고 이렇게 구하셨는데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계산이 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다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 자체는 뭐 access destruction 뭐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access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irreversibility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났느냐를 지금 계산하는 거였고요. 이론적인 조건에서 이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일에서 실제 일 더하기 그 다음에 파괴된 일 그러니까 이상적인 일에서 실제 일을 빼면 그만큼이 손실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exergy destruction, exergy expanded, exergy recovered 이런 그 새로운 그 명칭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exergy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한다?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 비례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T not이라고 하는 그 앰비언트 온도를 곱해준다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고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S in 더하기 S out 마이너스 이거죠. S in 더하기 come on S in 빼기 S out 더하기 S generation equal 델타 S sys예요. 그래서 이 sys라고 하는 게 S2 minus S1 만약에 2에서 1 과정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S2 S final minus S initial 더하기 S out 빼기 S in 되는 겁니다. 그래서 S2, S1 이거는 시스템 안에서의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다고 하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S, 시스템에서 나가는 S는 두 가지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있으면 열 전달에 의해서 델타 Q에 의해서 S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오픈 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떻다? 매스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S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히트 트랜스퍼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매스가 들어오면서 변하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exergy destruction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exergy destruction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의
비례한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나왔던 이런 뭐 엑서지 익스펜디드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